5회 라이브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어쩌다가 이 코너가 이제 편성이 돼서 저희 둘이 진행하게 됐고요. 워낙 네. 축구 토크하다가 헛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목이 5회 라이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우영이고요. 안녕하세요, 허인혜 기자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5회 라이브에서 영회, 뭐 1회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흥민이 형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뭐 흥민이 형은 이제 저랑은 동갑이지만 네. 돈 많고 축구 잘하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허인혜 기자는 진짜 형이고. 저 진짜 형이에요. 흥민이 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흥민이 형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카타르에서 봤을 때보다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가 오늘 제목입니다. 네. 자, 근데 근데 뭐가? 근데 우회 라이브 이거 네. 제목 직접 정하셨나요? 아니요? 누가 정했죠? 저도 이제 통보 받았습니다. 아,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네. 우회 라이브 어때요? 제목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워낙 그래요? 저희가 우회하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오케이. 월드컵이 이제 끝나고 EPL이 이번 월요일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시티 경기를 치르면은 이제 모든 팀이 EPL 17라운드를 다 소화를 하게 돼요. 저희도 이제 새벽 근무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아, 네. 저는 맨시티 대 리버풀의 이제 카라바오컵 16강과 음. 월요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브랜드퍼드의 이제 새벽 근무를 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트넘과 브랜트퍼드의 경기를 이제 네. 여기서 입중계를 하면서 아, 그래요? 네. 정말 회사거 안 챙겨보는구나. 저는 제 거만 봐요. 지 것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가끔 봐요. 가끔. 5개 하면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저렇게 대본도 저렇게 해놓고 토트넘의 재계전을 저희 둘 다 이렇게 봤는데 네. 오랜만에 토트넘 경기를 봐서 그런가 뭔가 시즌이 이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이거 새로운 시즌인가라는 그쵸. 느낌도 들었습니다. 약간 개막전 보는 느낌 아니었어요? 그죠? 맞아요. 사실 EPL 재계전이 음, 지난 26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토트넘은 그 전에 이제 두 번이나 친선전을 치렀거든요. 물론 마더웰전은 이 월드컵 기간 중이었고 니스전은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해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긴 했어요. 그때 이제 니스전은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나와서 한 16분 정도 소화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브랜드퍼드전을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사실 브랜드퍼드전도 풀타임을 뛰어도 될라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다 뛰었고요. 16강전 모두 풀타임으로 뛰어가지고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좀 체력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앞서서 말씀해주신 니스전도 치르고 나서 EPL 재개전 브랜트퍼드는 9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체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혹사 논란이 음, 사실 매 시즌 나오잖아요. 네. 이제 언급을 이제 그만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항상 A 매치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랑 영국을 오가야 돼요. 비행 시간이 10시간이 넘잖아요. 그냥 장시간 비행을 매년 소화를 하고 나서도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줘요. 지난 시즌에 뭐 득점왕까지 했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뭐 이렇게 혹사 논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수로서 당연하고 대표팀에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뭐 혹사 논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감내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드컵에 대한 이 체력적 부담은 누구보다 서영국 대표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요. 네. 자, 허인혜 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팀이 카타르 날아갈 때부터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탔고 첫 훈련부터 마지막 훈련까지, 마지막 16강 경기까지 모두 지켜보고 왔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브랜드퍼드전도 그랬지만 월드컵 때도 이제 이 마스크를 네, 쓰고 그렇죠. 카본 재질의 네, 뛰었는데 저는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지금 얼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브랜드퍼드전도 보면 넘어지는 장면도 있고 막 얼굴로 떨어지는 장면도 보이고 헤더도 종종 시도를 해서 걱정도 되면서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월드컵 뛸 때 이제 손흥민 선수를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때는 정말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때 아나골절 수술을 받고 2주 만에 카타르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훈련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훈련을 지켜보던 이 뭐 관계자들이랑 기자 모두 이 엄청 불안했어요. 조마조마했고. 그리고 좀 3주 정도 수술한 지 3주 정도 됐을 때 본선 첫 경기였던 우루과이전을 뛰었거든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일반적으로 안아골절 수술은 6주에서 8주 정도 이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치열하잖아요. 이 실전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생활하고 혼자 뭐 웨이트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월드컵을. 그걸 3주 만에 치렀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른 거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에서도 회복 때문에 호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뭐 안에서 이제 잠만 자거나 좀 휴식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우루과이전 첫 경기부터 좀 뛸 수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물론 2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좀 월드컵 때보다는 부상이 훨씬 괜찮아졌을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 진짜 회복력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 네. 무리뉴 감독 시절 때도 햄스트링 부상이면 한 4주 이렇게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2주 만에 돌아와서 골 넣고 인터뷰 한단 말이 내 햄스트링에 무슨 마법이 일어났나 보다. 약간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경기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력 어땠나요? 경기력이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경기를 월드컵 때보다 확실히 과감한 돌파도 훨씬 많이 시도하고 좀 건강했을 때의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근접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경기 초반부터 그 수비 사이로 파고들었거든요. 좁은 틈으로. 근데 맞아요. 그게 사실 이 좁은 틈을 통과하려다 보면은 뭐 팔꿈치로 얼굴을 맞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걸려서 넘어져서 얼굴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그런 틈으로 바로 경기 초반부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건강 확실히 좀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매 특허 있잖아요, 킥. 가마차는 거. 네, 수비 약간 벗겨내고 바로 감아차는 거. 그 장면도 한번 보였고요. 그리고 수비수와 좀 앞에서 1대1 시도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토트넘이 페리시치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오면은 측면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 플레이를 좀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그렇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자주 들어갔는데 이게 월드컵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박스 안에서는 이 공격수와 수비수의 경합이 가장 치열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뼈가 손흥민 선수 본인 말로는 실처럼 붙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붙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실처럼 조금 이제 겨우 이제 붙기 시작하는 그 정도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기에는 부상에 대한 재발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컵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또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모로 카타르에서 봤을 때보다는 훨씬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프리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프리킥 얻어낼 때 보면 약간 얼굴로 떨어지는 게 있어서 걱정도 됐고 헤딩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도 입중계하면서 제발 손흥민이 얻어냈으면 손흥민이 찾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케인을 거기를 양보해주지 않았고요. 또 벽을 맞추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실 페리시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페리시치도 진짜 대단한 게 월드컵에서 3, 4위전까지 그 나이에 네. 다 뛰고 그 엄청 잘했어요. 네. 월드컵에서. 오고 또 풀타임을 뛰었어요. 네. 진짜 체력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나오는데 페리시치랑 뭔가 점점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도 점점 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어쨌든 페리시 선수의 실력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페리시는 진짜 월드클래스급의 좋은 실력을 갖춘 선수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와의 이런 조합, 이 합 때문에 사실 조금 뭔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페리시 선수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이 합이 더 잘 맞으면은 토트넘은 그만큼의 뭔가 시너지를 훨씬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이 이제 조금씩 잘 맞아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봤을 때 네. 경기 이야기를 좀 이제 좀 해볼 거예요. 토트넘이 어찌 진짜 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이걸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우 그 승점 1점을 땄는데 수비는 일단 힘들었고 보기 힘들었고 로메로가 지금 월드컵 휴식기여서 안 오고 있는데 네. 게다가 요리스 주장이자 수비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요리스도 이날 벤치에 앉아서 경기에 뛰진 않았었습니다. 네. 네. 로메로뿐만 아니라 벤 데이비스 선수도 이날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론 훈련에 이제 복귀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경기 바로 다음 날 로메로 선수가 훈련을 복귀를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로메로 선수는 훈련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를 나올 수 없었고 벤 데이비스 선수도 뭐 컨디션 때문에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이제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백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가 12명이나 됐기 때문에 좀 후유증이 많은 상태예요. 3백에 랑글레, 다이어, 탕강가 이렇게 섰는데 이 조합이 아예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포스터까지 하면 진짜 완전 생소한 네. 조합인 거죠. 골키퍼까지. 그러니까 골키퍼를 이제는 따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골키퍼도 어쨌든 수비에 굉장히 많은 가담을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근데 랑글레와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그래도 몇 번 맞춰봤는데 맞아요. 탕강가는 그 전까지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날 아예 첫 출전을 했어 이번 시즌. 그래서 토트넘이 이 전반 15분에 선제 실점을 했잖아요. 15분 만에. 그때 이제 후방에서 한 번에 롱킥이 빵 넘어왔는데 그걸 아무도 막지 못했고 이후 수비도 조금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맞아요. 않아서 완벽하게 골을 내줬어요.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저는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다이어가 굉장히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그냥 공이 천천히 자신 쪽으로 날아오는 공인데 이걸 그냥 앞으로만 걷어내면 되는데 이걸 발에 잘못 맞춰가지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 정도면 조기축구에서도 욕 먹거든요. 네, 여기 쪽에서 야 이러고 막 네. 바로 욕 먹는 네.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코너킥을 내줬는데 그 코너킥으로 두 번째 실점을 했어요. 다이어의 실책은 저는 완전히 집중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이어가 그러니까 EPL에서 뛰는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서 그런 실책을 할 선수는 아니고 이거는 완전 집중력 부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에 뭐 케인이 좀 클래스 있는 헤딩골로 추격골을 넣었고 그리고 호이베르에게 좀 행운의 굴절 패스가 맞아요. 오면서 네.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욕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었을 거예요. 네. 사실 탕강가도 결국에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조기 교체가 되고 네. 그 옆에 있던 파트너의 랑글레 같은 경우는 공격 상황에서 아주 칼날 크로스는 돋보였지만 네, 맞아요. 수비 자체로 칭찬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대본엔 준비하지 않았지만 비수마도 네. 그 먹혔잖아요. 먹혔는데 오프사이드 덕분에 이제 그게 실점이 취소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하프라인 쪽에서 비수마 선수가 공을 끌다가 뺏겼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네. 비수마 이야기도 해봤고요. 사실 경기 보면서 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정도면 수비 좀 사자. 그바르디올은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수비를 좀 사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콘테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네, 사실 이 수비 보강에 대한 좀 이야기는 올 시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엄청 오래전 저번 시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사실 알더베이럴트나 뭐 그때 있잖아요. 베르통원 있었을 때 이후로는 수비가 항상 뭔가 계속 불안하다 이런 말이 엄청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이제 시작을 할 때 수비에 대한 보강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막 미드필더나 좀 공격 쪽에 투자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비에 대한 보강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경기가 끝나고 이 수비 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9경기 연속 선제골을 먹히고 있거든요. 근데 무승부나 뒤집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 크게 조명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9경기 연속 선제골을 먹힌다는 건 EPL 지금 4위에 있는 팀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영국 현지 기자들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에게 수비 보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근데 콘테 감독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우영 아나운서가 또 성대모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얘가 시키는 겁니다. 수비는 보강할 생각이 없어요. 자폐 탄강가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였는데 지금까지는 무릎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를 뛰게 돼 기쁘고요. 우리의 중앙 수비수들은 좋습니다. 로메로도 곧 훈련장으로 돌아온다고요. 물론 이번 시즌에 실점이 많아 실망하긴 했죠. 긍정적인 점을 보자면 우린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토트넘이 겨울 이적 기간에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보강할 생각이 있는데 수비수 자원 중에서는 지금 레버쿠젠에서 뛰는 2002년생의 인카피에 이 선수 정도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선수도 근데 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 커넥션이 있는 건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시즌까지는 지금 데리고 있는 보유 중인 기존 자원들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랑글레도 보강인데 랑글레 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임대 영입. 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팬분들의 관점에서 네. 보강을 해야 되는 수비 지역은 다이어 자리와 그 로메로의 백업 뭐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벤 데이비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랑글레만 보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정작 그 둘은 둘 다 건강하고 네. 잘 뛰고 있고 문제는 그 다른 쪽에서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어 쪽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이어가 근데 잘할 땐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경기에서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선수인 건 알겠는데 정말 가끔 잘하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 팀의 다이어 쓰기, 맥과이어 쓰기. 저요? 전 무조건 메가이어죠. 저도 네. 무조건 맥과이어. 메가이어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축구 자체를 엄청 잘하는 맥과이어 그리고 공격적으로 네. 다이어랑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갖는 메리트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이어 그래도 뭐 다이어가 중거리 슈팅이 있다면 메가이어는 이제 헤딩, 뚝배기가 엄청난 선수죠. 그리고 맥과이어도 은근 중거리 뻥뻥 잘 때립니다. 네. 은근.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토트넘이 지금 놀라운 순위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데 4위예요. 네. 네. 이대로 끝나면 아주 대성공. 그쵸. 대성공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오늘 새벽에 네. 맨유가 이겼어요.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5위 맨유가 5위인데 토트넘과 승점 1점 차로 지금 바짝 따라 붙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지금 토트넘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사실 토트넘이 베스트 11만 보면은 아주 괜찮은 팀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뎁스 때문인데 이게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타격이 커요. 뎁스가 얇은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브랜드퍼드전에서도 바로 드러났던 게 지금까지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근데 공격도 지금 히샤를리송이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우라는 컨디션 난조 때문에 또 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고 베르바인 팔았고. 그쵸.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중에서 부상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이제 채울 선수가 없거든요. 뭐 페리시치를 아예 공격으로 그렇죠. 올려쓰거나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 손흥민, 케인 같은 선수들은 이제 월드컵을 치르고 바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콘테 감독이 브렌트퍼드전에서 교체 카드를 2장만 썼어요. 그 2장은 다 수비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쪽에는 아예 바꿔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벤치 명단을 보니까 그 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힐 정도? 네, 화이트랑. 화이트. 네. 근데 근데 사실 그 선수들이 이제 EPL에서 뭔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니잖아요. 맨유나 리버풀 같은 팀 이번 17라운드 보면은 선수 5명 꽉 채워서 다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뎁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죠? 이 교체 카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토트넘은 사실 지금 경쟁해야 되는 팀이 맨유, 리버풀 같은 팀들이잖아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 사실 체력 안배까지 생각하기에는 엄청 사치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저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베스트 11 자체는 괜찮으니까 주전 선수들이 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안 다치고 시즌을 끝까지 치를 수 있다면 지난 시즌처럼 4위 정도 운이 좋으면 운까지 따라준다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막 힐 같은 선수들이 네. 이런 로테이션이 돌 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는 힐 볼 때마다 왜냐면 나올 때마다 힐이 보면 열심히 뛰긴 진짜 열심히 뜁니다. 맞아요. 열심히요. 네. 다 쏟아내요. 네. 나오면. 그러니까 약간 좀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되는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이제 마음이 가는데 네. 뭐 힐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해서 이번 시즌 안에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난 10월 그러니까 뭐 레스터 시티전이나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전 이후로 이제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건강해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가오는 경기 에스턴 빌라 에메리를 상대로 골을 넣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